혹시 아침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아있거나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자주 생긴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일시적 부종이나 수분 부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처럼 평소 자주 지나치는 징후들이 사실 신장 건강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는 이유부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음식과 습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염분을 체외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5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만큼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도 남은 기능을 잘 보존하면 평생 투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은 기능을 아껴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장을 아껴 쓸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신장을 피로하게 만들 수도 회복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장을 위한 음식 3위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임상 실험에 따르면 고폴리페놀 올리브 오일을 9주간 섭취한 CKD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은 혈관 염증 수치와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요산 대사도 개선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올레산과 폴리페놀이 전신 염증을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필터 기관인데 이런 기관은 염증에 특히 취약합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필터 구조가 굳어지고 점차 기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퓨어 오일이나 포마스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대부분 사라져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투명 플라스틱 병보다는 짙은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산화를 막아야 좋은 성분이 유지됩니다. 가장 쉬운 활용법은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먹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을 지키는 음식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초록색 채소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채소 중 하나인데요. 이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혈액을 걸러내는 신장의 세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제대로 섭취하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자르기 전 10분 정도 식초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5분간 그대로 두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후 찜기에 넣고 2분만 살짝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분이 넘어가면 유효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소량 뿌리고 으깬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 훌륭한 식사로 완성됩니다. 단, 신장병 중기 이후인 분들은 칼륨 수치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브로콜리 섭취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고 조리 후 물에 한번 헹궈 칼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장을 위한 음식 1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과 당뇨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늘은 신장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먹는 익힌 마늘에서는 알리신 성분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조리 시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조리 전에 다진 뒤 5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 생성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오이 무침, 샐러드 드레싱에 다진 마늘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앞서 소개한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가 쓰릴 수 있고 혈액 희석 작용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음식 외에 꼭 기억하셔야 할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짠 음식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김치, 젓갈, 된장국, 라면, 각종 찌개류처럼 한국인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자극적이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자주 섭취된다는 점인데요. 신장은 몸속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국물은 가급적 남기고 간이 강한 반찬은 양을 줄여 드시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간장을 덜 찍고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진통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절 통증이나 두통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소염 진통제는 반복적으로 복용할 경우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통제는 자주 사용하지 마시고 복용이 필요하다면 타이레놀 계열 등 비교적 안전한 약으로 대체하거나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는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보다 내 상태에 맞게 먹는다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지만 신장병 초기에는 0.8g, 중기 이후에는 0.6에서 0.8g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 성인의 경우 하루 36에서 48g 내외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또한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달걀 인자, 생선처럼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해 주세요. 넷째, 흡연과 음주는 혈관과 신장 기능을 모두 손상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흡연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음주는 탈수를 유발해 노폐물 배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음주는 괜찮다고도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장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물 섭취는 충분히 하되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한 잔, 식사 후 한 잔, 오후와 자기 전에도 한두 잔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이 방식이 신장이 부담 없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단 소변량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신장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거품료가 자주 생긴다. 2. 눈두덩이, 발목이 자주 붓는다. 3.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지속된다. 4. 당뇨 또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5. 짠 음식이나 단백질 위주 식단을 즐겨 먹는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과 습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